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어 공부를 시작할 때 문법부터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히라가나표 외우고 가타카나표 외우고 동사 활용표를 달달 외우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국어 배울 때 문법부터 공부를 했었을까요? 그냥 듣고 따라하고 말로 쓰다 보니까 어느새 자연스럽게 말로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회화가 목적이라면 문법부터 공부하는 건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공부법을 통해서 60일 만에 히라가나도 모르던 상태에서 일상회화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서 일본어를 빠르게 배우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10년차 통역사로 일할 수 있었는지 제가 공부법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먼저 일본어 회화를 생각했을 때 듣기, 말하기가 있죠. 이 둘은 나뉘어져 있기도 하지만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어 듣기를 공부할 때는 먼저 흘려듣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쉐도잉 공부법 있죠. 이거랑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쉐도잉은 듣고 바로 따라하는 방식인데 제가 말하는 흘려듣기는 말 그대로 흘려듣기만 하는 거예요. 문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리고 단어가 끊기는 그 타이밍 같은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일본어에 노출시켜서 흘려들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틀어놓고 들으면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데 이게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언어학자 스티븐 크라센이라는 사람이 말한 이해 가능한 입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책을 보면서 강제로 외우는 것보다 반복적인 소리에 노출될 때 무의식적으로 익힐 수 있다는 거죠.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않고 그냥 흘려듣는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사실 논문에서 검증된 방법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 애니 이런 것들을 틀어놓고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흘려듣기만 하면 돼요. 근데 또 보다 보면 어느샌가 무슨 내용인지 대충 유추가 돼서 되게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중간중간 내가 들었던 그 일본어들을 노트에다가 조금씩 적기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마비르, 곤니치와, 곤방와 이런 식으로요. 내가 들리는 단어들만 적어놓고 그것들을 챗GPT를 통해서 물어보고 단어의 뜻을 파악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걸 다 꼼꼼히 들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들리는 단어만 몇 개 적어보면서 재미있게 즐기는 게 포인트예요. 언어 공부는 지루하면 금방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모르는 걸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조금 아쉬운 상태, 조금 더 알고 싶은 상태로 끝내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다음날 또 듣고 싶게 만들어요. 우리 언어 공부는 어차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제 일본인들이 말하는 그 악센트들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깊이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실제로 언어 습득 연구에서도 언어의 리듬 인식이 먼저 형성된 학습자가 회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의 귀가 먼저 그 리듬을 알아야 입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문법을 외워서 말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그 번역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한 발 늦고 이렇게 리듬으로 체득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입에서 툭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번 정도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오늘은 끝입니다. 자, 그럼 다음 날은 어제 들었던 10분을 먼저 듣고 그 다음 10분을 이어서 들을 거예요. 여기서 어제 들었던 10분 분량을 듣는데 우리가 어제 자주 들었던 단어들을 몇 개 적어놨잖아요. 그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오늘 들을 때는 뜻과 함께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냥 단어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 내가 보고 싶었던 예능을 보면서 들었는데 그 뜻을 몰라서 이해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듣고 직접 찾아본 단어는 기억에 엄청 오래 남거든요. 그리고 다 끝났으면 그 다음 10분을 듣고 어제와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 20-30분씩만 반복해 주셔도 시간이 지날수록 외워지는 단어도 엄청 많아지고 일본어 리듬이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요. 여기서 단어 공부를 별도로 해주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흘려듣기를 할 때 내가 조금만 더 잘 알면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예능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는 언어 공부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동기 자체가 달라서 그 차이가 한 달 뒤면 엄청나게 벌어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정도만 반복한다면 비즈니스 일본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듣기는 대략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회화를 잘하려면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공부해야 해요. 근데 흘려듣기로 듣기를 어느 정도 뚫어놓으면 말하기는 엄청 쉬워요. 여기서 제가 쓴 방법이 조각 일본어라는 건데요. 일본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같잖아요. 나 라는 조각을 외우고 먹었어 라는 조각을 외워서 그냥 합치면
나 먹었어 라고 말하는 게 가능해요. 한국 말고 다른 나라 원어민들은 대부분 처음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몰라도 단어 조각들을 많이 외우고 그걸 합쳐보면 웬만한 말은 할 수 있어요. 문법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게 될 때 조금 더 정확한 말을 하기 위해 그 후에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뇌과학적으로도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찾은 정보는 해마에서 장기 기억으로 훨씬 더 강하게 저장된다고 해요. 흘려듣기 하다가 그냥 찾아본 그 단어 하나가 단어장 넘기면서 외운 단어 20개, 30개보다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말하다 보면 아 이거 나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당연히 처음이고 이 조각조각들을 합쳐 말하다 보면 문법적으로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먹었어 밥 이런 식으로 말해도 일본인들이 절대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잘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더 노력해 주실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랑 틀려도 뱉어보려고 하는 사람이랑 6개월 뒤의 결과는 말 안 해도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흘려듣기를 통해서 배웠던 단어 조각들을 합치고 합쳐서 문장을 만들고 하다 보면 말하기도 정말 쉽게 될 거예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이면 여러분들이 여행 가셔서 말하고 싶으신 거 말하고 다 들을 수 있는 정도는 돼요. 저도 처음에 히라가나 모르고 시작했는데 단어 몇백 개 정도 체화가 되니까 어느 순간 말이 되고 있더라고요. 문법 한번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 조각들을 흘려듣기를 통해서 체화하고 합쳐보면서 들어보고 말할 수 있는 이 조각 일본어 공부법을 통해 히라가나도 모르던 상태에서 일본어를 잘하게 되었고 지금은 10년차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조각으로 합치고 일본인에게 써먹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해야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일본어 실력이 확 늘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일본인 친구가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 이 한마디 해보겠다고 일본으로 여행을 당장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전화 일본어를 추천해요. 근데 전화 일본어도 혹시 내가 안 배운 단어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이 조각 일본어 방법과 이 커리큘럼 안에서만 전화 일본어가 가능하게끔 전화 일본어 선생님이랑 강의를 만들었어요. 제가 매주차 공부할 걸 강의로도 드리고 PDF로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하셔서 일주일 뒤에 전화 일본어 선생님이랑 통화하시면서 온전히 내 거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딱 한 달간만 이벤트로 할인 쿠폰을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가셔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제가 히라가나 1도 모르던 상태에서 통역사가 되기까지 공부했던 그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일본어의 수지 센세였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바이바이.